자, 이제는 간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 기능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모든 병이 간 질환인데 간염, 간경화, 간암, 황달, 흑달, 담석증, 간지방 등등이 바로 간 질환이 되겠습니다. 간 기능이 나쁘면 100가지 병이 발생한다는 것은 상식이죠. 몸속에 있는 여러가지 독소를 해독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 간입니다. 술을 마시면 이 알코올을 해독해야 합니다. 그것이 간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주사나 입으로 먹는 그 약물도 몸속에 들어가면 하나의 독소가 되는 겁니다. 이 약물을 또 간이 해독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사람들은 약을 복용할 경우 약이 제대로 분해되지 못하여 약에 의한 부작용에 증가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간 기능이 나쁜 사람은 술을 마셔도 안 되겠죠. 간은 인체의 모든 생명 활동을 주관하는 곳으로 대사 기능, 해독 기능, 순환 조절 기능이 있으며 간의 잠재력과 빠른 재생력 때문에 화학공장, 저장고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간에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큰 염증이 발생해도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간을 침묵의 장기라고도 합니다. 간은 병이 와도 아프다는 말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간은 아주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간 질환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간과 그 주변에 의혈을 제거하여 피를 잘 흐르게 하면 모든 간 질환은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신장의 기능이 나쁘면 간 기능도 덩달아 나빠집니다. 그만큼 신장 기능의 저하는 만병의 원인이 된다는 뜻이죠. 요산 수치가 높아지면 산소 부족과 질소가스의 농도가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간에 세균이 쉽사리 번식하여 간염이 되고 간에 들어온 영양분을 간세포가 소화시키지 못하여 지방으로 쌓이게 되면 지방간이 됩니다. 요산이 간에서 화학 반응으로 간이 단단히 굳어지게 되면 그것이 바로 간경화증이 되는 것입니다. 간경화증 하게 되면 아주 무서운 병이죠. 70% 이상 굳어버리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간세포가 30% 정도만 살아있어도 자정요법으로 쉽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간경화의 전 단계로 황달이 오고 황달이 발전하여 흑달이 되면 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간경화가 오면 처음에는 얼굴색이 푸르스름하다가 나중에는 검게 변합니다. 간 하나만 하여도 병명은 많지만 원인과 치유 방법은 단 하나, 자정요법뿐입니다. 치료보다 돌지 않은 곳에서 간염이 발생하는 것인데 피가 돌지 않은 곳에 약물이 쉽게 도달하지 못하니 간의 염증이 쉽게 치료될 리가 없겠죠. 강한 항생제를 꾸준히 투여하면 간염이 더 이상 번지지 않거나 조금의 효과는 거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으로 인하여, 즉 항생제로 인하여 몸은 더욱 망가지게 됩니다. 간염으로 10년 이상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간염이 치료되지 않아서 간경화로 발전하고 이것이 간암으로 발전합니다. 대부분 이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병원 저 병원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병원을 자주 옮기는 이유가 뭘까요? 한 명의 중환자에 대하여 한 명의 의사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환자의 병을 치료하지 못하여 결국 망가지게 했을 때 여러분이 환자라 해도 가만히 있지는 못할 것입니다.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한 명의 환자에 대해서도 의사가 자주 바뀌어 버리면 환자는 아무에게도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되겠죠. 모든 이의 책임은 무책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약 의사가 보기에 확실히 고칠 수 있는 병이라면 자신이 끝까지 치료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겠죠. 간염이나 지방간은 간 질환의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이 같은 초기 단계조차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는 현대의학은 급성 간염, A형 간염, B형 간염, 알코올성 지방간 등등 신기한 이름을 만들어서 치료를 못하는 핑계거리로 삼는 것이다. 참 우스운 일입니다. 자정요법을 모르는 현대학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자정요법은 간염이나 지방간 정도는 약 한 톨 없이도 99% 완치가 가능하다. 그 이상 또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위장병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장 기능이 나쁘면 100가지 병이 발생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위장이 나쁘면 소화가 안 되겠죠. 소화가 안 되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위염, 위암, 소화불량, 급체 위하수, 위경련, 속쓰림, 구토, 설사, 변비, 허약체질 등등 다 위장이 나쁘기 때문에 오는 병이죠. 치유 방법을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은 이미 짐작하셨겠죠. 위와 장에 쌓인 의혈을 제거하여 피를 잘 흐르게 하면 모든 위장병은 사라집니다. 산삼녹용이 무슨 소용입니까? 위염이나 장염은 그 일대에 혈관에 막혀서 피가 돌지 못하는 범위가 넓어지면 염증의 범위나 규모도 더욱 커지겠죠.
이럴 때 위장약을 먹거나 혈관에 주사를 할지라도 염증이 있는 곳에는 피가 돌지 않으므로 약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여 계속 고생하겠죠. 이때 자정요법으로 위장 전체에 피가 잘 돌게 하면 백혈구가 몰려와서 염증의 세균을 박멸함과 동시에 염증으로 파괴된 피부 조직, 다시 말해서 상처를 말합니다. 상처를 즉시 복구하게 됩니다. 당연히 위염과 장염은 치료된다는 말입니다. 파괴된 위나 장의 조직 세포는 피만 잘 돌게 해주면 즉시 복구된다는 사실은 그 피부가 찢어지거나 칼에 베이거나 살점이 떨어져도 피만 잘 도는 곳이라면 즉시 복원되는 것을 보아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망가진 피부도 피만 잘 돌면 즉시 복원되죠. 피부의 상처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콩팥, 그러니까 신장 주변의 의혈만 제거해도 각종 피부병과 염증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염증이라는 것은 간염, 위염, 장염 같은 것을 말합니다. 신장에 의혈이 쌓이면 신장이 제 할 일을 못하여 피가 오염되고, 피가 오염되면 온갖 세균들이 좋아라 하면서 번성하지만 그 반대로 백혈구는 비실비실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피부병과 염증이 발생하게 마련이죠. 물사마귀는 위벽에 주렁주렁 달라붙은 작은 혹을 말하는데, 마찬가지로 위장에 피가 돌지 못하여 높아진 산도와 영양 부족으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위가 하루 종일 일하려면 많은 산소와 영양이 필요한데 그 공급이 부족하면 많은 물사마귀들이, 일종의 혹이죠, 물사마귀들이 발생하여 위의 기능을 더욱 악화시킨다. 그 수가 많아서 수술로도 제거하지 못한다. 6.25 동란 직후의 보릿고개 시대에 영양 부족으로 대부분 어린이와 어른들이 손등과 피부에 사마귀, 일종의 혹입니다. 그렇죠. 이 사마귀가 발생하던 것을 그 시대의 사람이라면 잘 알 것입니다. 위장에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면 위벽에 많은 사마귀, 즉 혹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혹들이 왜 생기느냐 하는 것이죠. 위궤양은 간 기능이 떨어진 위산가다의 합병증이다. 자정요법으로 간 기능을 회복하면 동시에 사라집니다. 현대의학은 위하수에는 근육이완제를 쓰고 소화불량에는 소화제, 이 소화제가 뭘까요? 인공위산이나 효소가 되겠죠. 소화제를 주고 위염에는 항생제를 쓰며 하는 것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땜질이나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것을 만성이니 신경성이니 유전성이니 하면서 치료가 안되는 핑계로 삼는 것입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이 발전하면 위암이 됩니다. 국내에서만 1년에 13만 명이 위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암 중에서도 위암 발생률이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높습니다. 13만 명이라 하면 이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게다가 지금 정가 출시해 있고요. 2005년 기준으로 전국 암 환자가 32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위암이 13만 명이라는 이 이야기가 되겠죠. 위하수는 위에 피가 돌지 않아서 위 세포들이 가사 상태에 빠져서 신축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먹은 음식의 양에 따라서 위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면서 빈 공간을 두지 않아야 정상이죠. 그러나 위하수는 축 늘어져서 빈 공간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때 물을 마시면 출렁출렁 소리가 나기 마련이죠. 자정요법으로 피를 잘 돌게만 하면 치유되는 것은 명백합니다. 식사요법은 영양가가 높고 소화시키기 좋은 소량 음식을 규칙적으로 잘 씹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위하수라는 말이 있고 장하수라는 말도 있습니다. 장이 늘어지면 장하수라는 것입니다. 역시 그 원인과 치료 방법은 같습니다. 또 신장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 기능이 나빠지면 간 기능도 연쇄적으로 나빠지며 피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하여 해독작용도 못하고 100가지 병이 발생한다는 것은 상식이죠. 두 개의 신장 중에 하나가 이미 망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머지 하나까지 망가지면 이식수술을 받든지 죽는 길밖에 없겠죠. 콩팥, 장기의 불법 매매가 성행하는 이유는 건강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를 팔아도 생명에는 이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쪽 눈이 없어도 앞을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신장 하나가 없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체력이 분명히 떨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신장병을 치유하는 방법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신장과 그 주변의 의혈을 제거하여 피를 잘 흐르게 하면 모든 신장 질환은 사라집니다. 타인의 신장을 매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장 주변의 의혈을 제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타인의 신장을 이식한다 하더라도 오래 가지 못하고 또 망가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은 장수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신부전증이란 무엇입니까?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신장병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신장 모세혈관은 70% 이상이 찌꺼기로 막힌 것이 원인입니다. 신장으로 통과하는 혈량이 정상치의 30% 정도에 불과하여 신장의 크기가 절반 이하로 축소되는 것은 마치 풍수는 바람이 빠져서 축소되는 것과 같으며 도무지 신장으로서의 제 기능을 못하여 몸이 심하게 붓기도 하고 피로정체와 각종 합병증으로 이어집니다.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곧 사망하게 됩니다. 이때 현대의학에서는 투석기로 투석할 것을 처방합니다. 주 3회 한 번 할 때마다 4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비용도 엄청납니다. 그 중에서도 신장의 잔여 기능이 10% 이하, 다시 말해서 90% 이상의 모세혈관이 막힌 상태입니다. 이 같은 경우를 말기 신장염이라 하여 이 사형 선고와는 다름이 없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뒤에서도 하겠습니다. 자, 이 같은 신장병을 치유하는 방법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신장의 막힌 모세혈관을 자정요법으로 열어주면 봄바람에 눈 녹듯이 모든 신장병은 사라지게 됩니다. 현대의학은 망가진 신장을 회복할 방법이 없으므로 인공신장기, 다시 말해서 투석기를 말합니다. 투석기를 이용하여 환자의 생명을 힘겹게 연장하면서 신장 기증자가 나타나기를 애타게 기다립니다. 신장 이식수술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장수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신장병은 수술을 하지 않고 약물만으로 잠시 호전되는 것처럼 착각에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다시 병원을 찾게 되고 병은 더욱 악화되어 갑니다.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배고픈 거지에게 동전 몇 푼 던져주면 며칠 동안은 견디겠죠. 그러나 머지않아 다시 구걸을 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동전은 거지 몸을 상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약물은 환자의 몸을 더욱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설명은 뒤에서 하기로 하고요. 자, 다음에 통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풍은 혈액 중에 요산이 높은 상태로 오래 지속됨으로써 요산의 결정체가 여러 조직에 통풍성 관절염은 발생 초기에 약 90%가 한 곳의 관절의 급성 관절염의 형태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관절염입니다. 주로 엄지발가락, 발목, 무릎 등 하지의 관절에 우선적으로 발생합니다. 통풍의 원인은 반드시 요산 때문만은 아닙니다. 앞에서 암기했던 공식 기억해 보십시오. 한 가지 병의 원인은 바꾸어 말하면 어떤 한 가지 병을 확실하게 치료하려면 한 가지 이상 4가지 정도의 장기의 기능을 회복시켜 줘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색이 나쁘다 하면 그것도 병이죠. 얼굴색이 나쁜 것을 치료하려고 하면 시켜주면 물론 치료될 경우도 있지만 위장의 기능이 나쁘다면 물론 그것도 회복시켜 줘야 얼굴색이 나쁜 것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요산이라는 것은 세포가 신진대사를 한 결과로 생기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을 에너지로 소비한 뒤에 생기는 찌꺼기 같은 것인데 신장으로 피가 잘 돌지 못하면 요산을 해야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풍은 일식이나 세포로 생긴 오랜 축적되고 신장살이 생긴 요산 대사 질환이다. 이하가 설명. 통풍 관절염 환자의 이 발가락에 급성염의 나송증을 동반하지만 발굽 하관절, 신장 등도 요산을 발견되어 증을 하게 한다. 에서도 통풍 환자가 늘어나는 사람보다 많은 사람에게 남자에게서 19배 정도 훨씬 다. 자, 이거 설명이 중입니다. 신장의 혈액순환이면 그런 것입니다. 혈액순환만 잘 못 잡은 설명, 고태여 깊이 필요가 없겠죠. 자, 치유할까요?